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서버가 단 5분 만에 정말 흔적도 없이 파괴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CVSS, 그러니까 취약점 위험도 점수 만점인 10점 0점을 받은 역대급 취약점 리액트 쉘입니다. 특히 next.js를 쓰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요,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서버에 침투해서 모든 걸 장악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CV2015-5518이 일명 리액트 투 쉘 분석에 들어가 보죠. 이 취약점 위험도 점수가 무려 10점 0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론상 나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준이란 뜻이에요. 더는 위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공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여러분 서버에 명령을 내리고 말 그대로 서버를 완전히 자기 것처럼 주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은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그러니까 공격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이죠, NKYTS에서 공개한 기술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무시무시한 리액트 투 쉘이라는 녀석이 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최신 리액트 기술인 서버 컴포넌트, 줄여서 RGS에서 발견된 취약점이고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인증 없이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파급력이 크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Next.js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이 기술을 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커는 도대체 어떻게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딱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알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공격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열쇠는 바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즉 RSC와 프로토타입 오염인 프로토타입 폴루션입니다. 하나는 정말 멋진 최신 웹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고질적인 약점인데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최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RSC입니다. 이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렌더링, 그러니까 화면을 그리는 작업을 나눠서 하는 기술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서버가 주방에서 요리를 거의 다 해서 밀키트처럼 딱 만들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냥 받아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기만 하는 거죠. 당연히 브라우저가 할 일이 확 줄어서 성능이 좋아지고요. 이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대화를 할 때 쓰는 특별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이트 프로토콜이라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오염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요,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원본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커가 이 모든 객체의 원본 설계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이 그 오염된 설계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보세요. OBJ2는 그냥 새로 만들었을 뿐인데 오브젝트의 원본 설계도에 foo라는 속성을 추가했더니 건드리지도 않은 OBJ2에 foo라는 속성이 생겨버렸죠.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오염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핵심 열쇠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열쇠를 가지고 해커가 어떻게 서버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지 그 공격 경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커가 악의적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는 지금 보시는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니셜라이즈 모델 청크에서 데이터 덩어리를 준비하고, 리바이브 모델에서 모델을 복원하고, 파즈 모델 스트링으로 문자열을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get outlined 모델에서 내부 참조 같은 것들을 처리하죠. 공격은 바로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 아주 작은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코드를 잘 보시면요, @골뱅이 문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서버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 덩어리인 청크 객체를 아무런 가공이나 검증 없이 날 것 그대로 반환하고 있어요. 이 허점을 통해서 공격자는 서버 깊숙한 곳에 있는 내부 객체의 주소값을 그대로 손대 넣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공격의 시작, 첫 단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getOutline 모델이라는 함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객체의 속성에 접근할 때
잠깐, 이 속성이 정말 네 것 맞아? 라고 물어보는 has an property라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아예 빠져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해커에게 슈퍼 프로토타입이라는 특수 속성을 이용해서 객체의 원본 설계도, 즉 프로토타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뒷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원인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는 드디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합니다. 바로 서버 내부에서 쓰이는 청크 객체의 마스터 설계도, 즉 청크.프로토타입에 직접 접근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설계도를 손에 넣은 공격자는 뭘 할까요? 바로 .den이라는 아주 중요한 함수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이 함수는 보통 비동기 작업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데요. 공격자는 이 함수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서버가 맨 처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던 initialize 모델 청크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이번에는 완전히 공격자가 제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이죠. 이걸로 공격자는 두 번째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서버 로직 깊숙한 곳에 있는 함수를 자기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서버를 자기 마음대로 주중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활용 점정입니다. 공격자는 컨스트럭터 속성을 연쇄적으로 타고 들어가는 아주 교묘한 트릭을 씁니다. $1 컨스트럭터 같은 요청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를 만들어내는 신과 같은 존재, 펑션 컨스트럭터에 도달하게 돼요. 이걸 이용하면 공격자는 단순한 문자열만 가지고 서버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함수든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격자는 방금 얻어낸 이미 함수 생성 능력으로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최종 공격 코드를 만듭니다. 이 코드는 서버에서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을 불러와서 id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templates test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서버는 완전히 공격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네, 지금까지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내 서버는 안전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나도 Next.js 쓰는데 내 서버도 혹시 이 공격에 뚫리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Next.j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프로젝트 버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안전한 버전 목록입니다. 각 버전 라인별로 패치가 완료된 최소 버전이니까요. 여러분의 버전이 이 숫자보다 높거나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 계획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민하지 말고 즉시 패치하세요. 이게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둘째, 웹 방화벽 WAF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격자들은 UXXXX 같은 유니코드 인코딩을 써서 공격 코드를 못 알아보게 위장할 수 있거든요. 방화벽은 이걸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Next.js 버전을 꼭 확인하고 패치된 버전 이상인지 반드시 검증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정말 강력한 공격 기법입니다. 이 지식을 절대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오직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웹을 만드는 데에만 활용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보안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